자, 오늘 아침 증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보노보노 하보노님이 좀 약간 분위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은 분위기가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우리가 아침 방송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ADR이 급등을 했는데 반영을 좀 안 했잖아요. 아하. 그래서 조금 왜 반영이 안 되지? 막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기염을 토해냈고 사실 오늘도 조금 아쉽죠. 왜냐면 ADR이 거의 9%나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상 하이닉스가 뭐 지금 5% 정도 올라가는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미니 나스닥 지수 선물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초반부터 안 붙어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제도 이러다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대이장에서 이 SK 하이닉스 ADR이 좀 안 떨어지면 좀 추가 상방을 열어놓는 방향도 생각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상방을 열어놓으라고요? 네, 왜냐면 저는 오를 가능성을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탄 얘기잖아요. 좋다는 얘기죠. 오. 네, 저는 ADR 계산을 그 이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1.5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이장이 한 번씩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0.8에서 1.2 사이로 밴드를 좀 잡거든요. 근데 그 지금 0.8 정도 잡았을 때가 지금 5% 정도가 나와요. 아, 상승분에 대한 웨이트 가중치를?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최대로 봤을 때 1.2 정도는 어제도 1.2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한 9점대 후반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오를 것 같다 네. 라고 하면 되는데 퍼센테이지 말씀드려야 되니까. 아니 근데 뭐 상방을 열어놓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가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요 설명이 또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ADR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이 이제 하단 정도고 네. 그다음에 상단 정도 이게 최근에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가중에 대한 밴드로 봤을 때는 네. 상방이 한 9%대 후반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나오면 그렇죠. 소금이 붙어서 올라가면 네? 이제 또 그 정도까지는 ADR 기준으로는 좀 합당한 수치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대이장에서 ADR이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습니까? 그냥 당장에 올라간다 하면 5%인지 6%인지 모르잖아요. 조금 상방이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네. 구체적인 수치까지 한번 기대 수치까지 그렇죠. 그 정도는 좋다. 합리적인 아하. 상승이고 네. 밴드가 근데 좀 넓긴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더 올라간다. 네.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돼요.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아니면 미니나스도 계속 좋은지 ADR이 계속 올라가는지 그런 걸 추가로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까? 싱가포르요? 네. 네, 그게 어제 사실 단독 기사로 네, 큰것 나왔고, 같은데. 그거 때문에 사실은 미국장에서도 음.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미국장에서도 SK 하이닉스 ADR이 크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로 네. 외신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게 말씀해주신 이제 그 국부펀드 관련된 투자,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한 낮부터 한 12시 정도부터 아마 기사가 됐고요. 단독 이후에 좀 연달아 기사가 나왔는데 어허. 물론 이제 단독 기사가 붙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거 맞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외신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는 있다라고 보고 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에서 SKHY는 옵션으로 봤을 때는 일부 숏스퀴즈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델타 헤지와 감마 스퀴즈가 좀 일부 나왔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옵션적으로는 약간 그런 스퀴즈가 일부 나왔다. 근데 그건 있어요. 저번에도 네. 스퀴즈가 나오고 나서 약간 좀 해롱해롱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옵션 만기라서 좀 너무 아쉽고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세게 좀 콜베팅을 드리고 싶은데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약간 흔들림이 나올 수 있고 대신에 오늘 내일이 지나가면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좀 전반적으로 좀 풋옵션이 많이 깔려 있는 끝자락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그 다음부터는 좀 돌리는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 다음 주가 지뢰밭이군요. 약간 그렇긴 한데 이게 CPI 발표 나오고 그 9시 21시 30분에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순간 막 비트코인이랑 막 국채금리 막 흔들렸는데 야간 선물도 그때 크게 올라가긴 했었는데. 네, 그다음에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CPI 데이터 보고 그냥 미국은 휴가 간다 이런 내용들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동수가 이번 주가 지나가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좀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더 좋은 그런 시각으로 시장을 네.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국파는 응? 그 규모가 커요?
신국펀 아시아 최대 구프 펀드 중에서 하나입니다. 아시아 최대예요. 네, 아시아 최대 구프 이게 펀드. 우리 저 빈센트님 모르셨군요. 좀 이게 좀 하는 분들은 오케이. 신국펀, 네. 노국펀. 노국펀 어디죠? 노르웨이.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문제야. 이게 우리 일반인들 시각으로 일반인들 눈높이에서 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전문가 맞아. 얘기. 나중에 다 맞아 톤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맞아 약간 좀 조롱 톤이었는데. 그 센스에 놀란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신국펀이 하여튼 아시아 최대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되게 한 번씩 뭔가 약간 이렇게 놀라게 하시는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도 있습니다. 네, KIC라고. 네. 아, 그래요? 네. 한국펀. 자 그래서 네. 우리한테 러브콜 그러니까 사랑의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네. 전화 받았어요? 네. 그런 러브콜을 보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그런 것들이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는 네. 확실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는 사실 펀더 얘기는 하시면 막 지겨우시잖아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데 맞습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이 안 버텨주고 있었는데 사실 네. 그 내용은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펀더가 괜찮은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내용이니까 좋은 거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깔려 있는 옵션 만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풀어지는 것도 수급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 역시도 좋은 거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엔화로 또 빈센트님이 또 그런 얘기를 또 해줬잖아요. 우리 양적 완화 돈이 좀 풀리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 재무부. 네, 재무부 네네. 관련해서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유동성 확대니까 그것도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풀리면 사실상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엄청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불안한 거에 가장 큰 근간에는 수급이 꼬여 있는데 누가 살 거냐. 그런데 이제 국부 펀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관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정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곳이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런 것이 들어온다는 게 약간은 뭔가 바뀜이 있는가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 그렇죠. 국부 펀드들은 아침에 들어왔다만 오후에 팔고 이런 거 안 하죠. 그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규모상 보면. 덩치가 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거면 말도 안 하고 하죠 그냥 말을 안 하겠다. 우리 이제 그쪽으로 러브콜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네. 천천히 크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국부를 담당하는데 그렇죠. 팔하기 힘들겠죠. 네. 단타침은 이거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싱가포르 들어가요 그러면 그죠? 그렇죠. 우리 또 단타하면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 거의 1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싱가포르 화교 국가. 네. 우리 한번 단타 들어가기 시작하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가서 때로 가서 근데 그거는 좀 일리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의 일부 종목군들도 막 흔드는 거 있거든요. 과거에 뭐 아이온큐 같은 게 우리나라 지분 70%막 이랬잖아요.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공격을 또 잘하기 때문에 70% 중에 나도 있었다. 네. 아이온큐. 네. 나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학을 뗐죠. 정말 테슬라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 테슬라도 테슬라도 엄청나잖아요. 테슬라. 자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여전히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확 가는 느낌은 아니네요. 확이라면 좀 더 이렇게 좀 세게. 예. 그러니까 왠지 그냥 수급이 안 들어와서 지난주부터 빌드업 복선을 깔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선. 네. 네. 도파민 그다음에 레버리지에 취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장기 변동성에 익숙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가 복선을 깔고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이게 딱 복선이 언제 터진 딱 그 시점이 오겠죠 또. 그러니까 네.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으로 아하.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이온큐 샀다는 분들이 많네. 지금 이게 다 이게 뭐라고 그러나 증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간증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투자자의 비중이 꽤 있었어요. 아이온큐. 네. 재밌죠. 그런 투자자들이.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글쎄요, 뭐 모든 건 다 이분법적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좋냐 안 좋냐라고 보자면 네. 좋은 거죠. 그렇죠. 점점 좋아지고 있죠. 유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꺼림직한 게 어, 심차게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유가가 어제 CPI 데이터 발표한 이후에 한 1불 정도 떨어져서 82불대 중반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 포인트고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근데 CPI 데이터에서도 사실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져 있고 뭐 쉘터나 뭐 푸드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았는데 그건 뭐 별로 안 올라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더라고요. 쉘터는 뭐죠? 그러니까 주거비. 아, 예, 거기 주거비가 그거예요? 44% 정도 차지해서 CPI에서 영향이 되게 그렇죠. 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가 그래도 꽤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해석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다른 것들도 뭐 푸드나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게 WTI가 단기적으로 올라서 네. 멈춰 있다고 CPI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네. 일정 기간 이상. 그래서 네. 만약에 올라온 지가 조금 되긴 했는데 그래도 막 몇 달은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하는 흐름이 생각보다 뭐 2주나 3주 내에 또 합의되고 또 유가 떨어지고 하면은 그 다음번에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이거 네. 진짜 떨어지잖아.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좀 약간 지표적으로는 많이 편안해지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뭔가 같아요. 이 쉘터 하면 그냥 약간 비피하고 약간 저 산 올라가다 이렇게 산장 같은 이런 느낌? 저한테는 이제 그 단어가 그렇게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정프로가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관심이 없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 부동산 네. 크게 관심 없죠.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야 되는데. 아, 그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니까. 아, 움직이는 자산에 관심 많잖아요. 저는 뭐 늘 그렇죠. 언제든 튈 준비를 하는 거죠. 예, 뭐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튈 준비를 많이 이제 전통적으로 했었다고. 아. 그래서 금융에 굉장히 어. 해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든 내가 무슨 상황 언제 갑자기 쫓겨날지 모르니까. 너무나 논리적인데 네. 유대인과 정프로는 무슨 관계죠? 저랑 유대 관계죠. 좋습니다. 네, 시장 보죠. 아, 네. 미안합니다. 아이, 나라고 어떻게 뭐 정프로라고 맨날 어떻게 빵빵 터트려. 맞아. 근데 유대 관계는 괜찮았어요. 네. 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네,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지금 좀 네.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블룸에너지가 12%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블룸에너지가 움직이면 보통 이제 SOFC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연료를 빠르게 공급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선 두산퓨얼셀이랑 비나텍이라는 종목이 먼저 좀 반응을 합니다. 근데 두산퓨얼셀이 이제 수소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진 하이솔루스나 뭐 기타 다른 수소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블룸에너지가 급등을 할 때마다 나오는 국내에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네. 초반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오늘은 범용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프라 쪽에서는 블룸에너지 쪽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컨셀레이션 에너지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일단 좀 테마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범한 퓨얼셀, S퓨얼셀은 지금 없지만 S퓨얼셀, 이제 범한 퓨얼셀, 두산 퓨얼셀 3대장이에요. 퓨얼셀 3대장. 그래서 수소 쪽으로 퓨얼셀. 돌고 네. 비나텍이 뭐라고요? 비나텍이요? 네. SOFC라고 SOFC. 네, 그 블룸에너지에 납품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룸에너지가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연료가 공급이 부족했을 때 자가 발전해서 빠르게 그 납품하는 그쪽 관련된 쪽에서 굉장히 선두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목 현상이 반도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에서도 병목 현상이 있어요. 있죠. 네, 그거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뜨고 있는 게 SOFC 그리고 ESS 쪽이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 같이 뜨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SOFC 쪽이 훨씬 더 많이 뜨고 있긴 해요. 고체 산화물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요약된 단어인데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 그렇죠. 예, 그게 미국 쪽에서 좀 좋았고 그거를 하는 회사에 뭘 납품 많이 하는 데가 비나텍. 네, 비나텍이랑 두산퓨얼셀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고 퓨얼셀. 리포트 읽어보시면 네, 그 블룸에너지랑 연결고리가 계속 나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딱 요 회사 이름 보고 아 저기서 비나이다 드립 한번 쳐야지 이제 요 생각하고 아니야.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유대 관계로 됐어요. 예,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아. 네, 비나이다. 일단 그쪽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스페이스 X랑 네. 그다음에 광통신 쪽이 되게 좋았거든요. 광통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보통 이제 광통신 쪽이 움직일 땐 통신 장비가 같이 움직입니다. 뭐 RFHIC라든지 뭐 오이 솔루션 뭐 이런 것들 이런 친구들이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만약에 뭐 본장 열리면 네. 이제 조금 이건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종목이라서 나열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광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돌 수 저 있고요. 테마 이제 GTS 테마라고 하죠. GTS 테마. 광통신. 자, 오늘 오프닝 벨은 우리 정프로가 오프닝 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비나이다. 9시 정각. 드디어
우리 시장이 열렸습니다. 네. 비나이다. 왜? 하면 되나요? 하보노보노 왜? 네, 계속하시죠. 괜찮잖아.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4%대 중반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사실 좀 많이 약합니다. 이게 네. 좀 아쉽죠. 왜냐면 ADR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상방이 열릴 수 있고 전일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장중에 수급이 붙거나 어제도 외국인이 많이 붙었죠. 외국인이 거의 3.3조 이상 들어오면서 수급만 들어오면 저는 강세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밴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도체가 좋으니까 삼성 전기가 좋습니다. 삼성 전기 전기가 좋으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네. MLCC랑 기판. 그렇습니다. 네, MLCC랑 기판을 동시에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기판이 좋으면 또 두산이 CCL 관련해서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묶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엔 삼성전기가 좋은 것도 MLCC 가격 인상도 있지만 반도체 산업이 계속 움직이면은 거기에서 고용량 MLCC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니까 삼성전기가 잘 가는 거는 반도체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판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신택 네, 어저께 충격에서 벗어났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심텍. 신택이요. 네. 잠시만요. 심텍. SYMTCKH. 어제 거의 TV에 여파가 네. 있었는데 마이크 비는 거 용납 쉬지 못합니다. 않고 그냥. 네 꾸준합니다 우리 정프로. 네, 오늘 신택은 플러스 0.3% 정도. 네, 일단은 좀 어제 움직임이 충격에서 나타나고 좀 있고요. 벗어났나요? 네. 뭐 어제 하락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네 보였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기판 쪽이 많이 올라간다면 네. 아마 좀 같이 끌려갈 확률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심텍에 대한 믿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깐 맞춰보고 싶다. 네. 심택에 대한 믿음? 네. 심택에 대한 믿음. 마음 심자 쓰는 거예요 혹시? 정답은 심신입니다. 아하. 오직 하나뿐인 그대. 네 하나뿐이어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인데. 네 아니요 하나뿐이어야 돼요. 네 계속하시죠. 아침에 난 미친 것 같다. 아무튼 술 안 먹었어요 진짜. 예. 저 원래 저녁에도 안 먹고 아침에 당연히 안 먹죠. 왜 술을 먹어요? 네. 네, 그냥 미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삼성전기 좋아요. 일단 네.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 떨어졌다. 기판이랑 MLCC 같이 순환매 체크해 보시고 그 MLCC에서는 뭐 사막 콘덴서나 아바텍이나 코칩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더라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아까 블룸에너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가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변압기랑 전선 라인 쪽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온전선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뭐 변압기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이런 변압기 쪽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랑 전선 쪽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서는 소부장 쪽이 좋습니다. 뭐 좀 대표적으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되게 긍정적인 종목군들이죠. 뭐 주성, 네. 원익 IPS 뭐 이런 종목군도 있잖아요.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대덕전자도 올라가던데 그래서 기판 쪽도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스페이스X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발사체랑 금속이랑 지분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오늘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랑 미래에셋 증권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겠죠. 그러면 이제 뭐 스피어나 세트레가이, 뭐 인텔리안테크, LK 삼양,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이 또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 네.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네. 스페이스X 관련된 관련주 뭐가 있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 보호의 수가 보니까 2주 텀으로 한 번씩 쭉쭉 나오는 것 같던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요번에 처음에 한번 현재, 20% 올라갈 때 그때가 예수 물량이 꽤 많이 풀렸는데 그게 홀드가 되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이 무조건 풀린다라고 아마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성 쪽 같은 경우 골든돔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 발사체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도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체가 없이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보호예수 물량에서 매도하는 그런 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네. 아, 바로바로 들어오는 게 혹시 내가 또 뭐 껴들까봐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보니까 쉴 틈을 숨을 안 쉬어. 아직 하보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왜냐면 심호흡을 크게 하더라고. 이게 초반에 중요한 시간이니까. 현대차 한번 봐주세요. 네. 아 현대차요? 네, 네. 틈을 안 줍니다. 네, 현대차는요. 잠시만요. 네, 현대차. 네. 준비 오빠 준비. 틈 났지? 지금 잠깐 비는 거죠? 아니에요. 현대차 있어요. 아니요. 네, 현대차 지금 4% 정도 네.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한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3만 3천 원, 5천 원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부터 좀 보자.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으로 보고 이제 해당 종목이 돌리면 좀 상방을 열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게 외봉위로 보이시겠지만 직전 고점, 지적 저점 라인을 뚫리게 됐을 네, 때는 좀 길게 볼까요? 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내려오다가 이제 하락 추세선이 바뀌면서 이제 밑에 조정이 나왔은 두 가지 저점을 뚫는 구간이라서 네. 상방이 좀 열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 발바닥에서 잡는 것보다는 좀 뭐 발목 위에서 좀 사서 허리에서나 뭐 어깨에서 파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혹시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면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막 네. 발바닥에서 하는 거 좋아하시면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 넌 도대체 언제 사는 거니?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훈풍이 이렇게 왔을 때 공발바닥 기본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수급이 이렇게 오면 좋은데 네. 오늘 이런 날 또 외국인이 좀 사고 있죠.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들어오고 있죠? 지금 2,484억 원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날에도 똑같았어요. 전날에도 오전에는 외국인 한 1,800억 팔다가 10시 지나가면서 이제 양전하면서 막 플러스로 굉장히 확대가 됐거든요. 전날에 어쨌든 좀 유의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고 그러면 삼성이랑 하이닉스 추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ADR 반영하면은 네. 뭐 9%대 후반,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정상 범위예요. 정상 범위.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실상 지금 7%지만 조금 더 상방을 열어놔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10%가 넘어가면 또 차트별 중요한 가격 밴드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각자 좀 설정을 하셔야 제가 다 우리 말씀드릴게요. 정프로님 잠깐만 참으세요. 제가 기회 드릴게요. 뭔데? 아직 0.2% 포인트 부족합니다. 뭐가? 네, 우리 사이드카가 날리려면 아. 코스피 선물이 4.88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아하.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뭘 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오늘 이렇게 네. 반도체 대형주가 움직이면은 저는 반도체랑 반도체발 밸류체인 단을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인다 치면은 뭐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요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안할 그다음에 테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거 지금 무슨 모토 산 것처럼 이렇게 막 급하게. 아니 빨리 말씀드려야 돼. 급하니까. 네. 아, 그래요? 오늘 급하니까. 뭐 수익장이니까. 원래는 오전 방송 좀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좋습니다. 빨리 전달을 드려야 되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스퀘어, SK 같이 그렇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네. 삼성전기를 필두로 지금 기판이 좋아요. 대덕전자 지금 8%까지 올라왔고 네. 삼성전기도 1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 쪽들 그리고 아까 블루에너지발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기대감이 있으니까 변압기 전선 이런 쪽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오늘 지금 보시면 원래 화장품도 어제까지 되게 좋았잖아요. 화장품 물론 좋을 확률이 높지만 네. 오늘 좋은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바이오 네, 바이오도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스페이스X나 광통신 같은 좀 근데 광통신도 사실 효율성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효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광트랜시버랑 전선을 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효율성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랑 연결고리가 있는 쪽으로 일단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저는 네. 나을 것 같다.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면은 더더욱 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수급이 만약에 안 받쳐주고 조금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뭐 단기 차익도 나올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데 전일에 사실 CPI를 보기 전에 그냥 뭐 정답을 아는 것처럼 그냥 질러버렸거든요. 네. 그 수급의 연속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아하. 그다음에 반도체 옵션도 좀 많이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자, 네. 좋습니다. 이제 정프로 말씀하시죠. 코스피 선물이 5%를 넘었네요.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기회해 주셔서. 비례세증권이 말이죠. 우리 하버논이 잘 들으세요. 예예예 집중하겠습니다. 분기이익 2조를 1조 9천억을 달성했어요. 아, 영업이익 좀 나왔죠. 예. 네. 은행들을 다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지금. 분기 2조.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벤처투자, 아주아이비 투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쪽도 이제 지분 투자가 먼저 움직이면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발사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은 테마적인 것도 좋아서 그쪽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제 상승률 상위를 보시면 물론 그래서 LK 삼양이나 아까 이제 리스트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잘 가긴 합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도 지금 20%고요. 네. 이쪽은 약간 테마적인 흐름이 강하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펀더 쪽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뭐 반도체 쪽 물론 뭐 위성도 반도체 포함이 시킨다면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자 그렇게 봤고 네. 또 체크할 거 뭐 있어요? 체크할 거 네. 괜찮아요? 저요? 아, 제 정신 상태 체크. 환율 볼까요? 아, 환율이요? 네네. 정신.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네. 이제 $1 환율은 1,414원 정도이고요. 이제 환율이 1,400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진다면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드리면 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환율 관련돼서 네. 얘기를 네. 드리면 그래서 저는 1,4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좀 환전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1,400원 이하면 환전할 정도 된다. 네, 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지금 1,414원. 14원. 네. 적극적으로. 네, 저 환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방향적으로 이게 쭉 밑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달러를 좀 약하게 만들려는 느낌은 아니에요? 뭐 지금은 그런데요. 예, 이럴 때 좀 싸지고 강했다가 좀 많이 싸졌을 때, 요럴 때 조금 모아놓으면, 강했다 싸졌을 때. 예, 좀 급격하게 싸졌잖아요. 예, 이럴 때는 싸진 건 맞죠. 좀 관심을 가져놓으면 한 번씩 돌림이 나오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환율은 사실 굉장히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년 전, 20년 전 봤을 때 환율은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좋은 가격대가 좀 단기적으로 왔을 때 한번 이거 안 사서 좀 후회가 됐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또 편안한 가격이 오면 네. 그럴 때마다는 조금 해놓으시면 도움이 된다. 자산 배분 관점으로 음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한 10년 차트를 보니까 어쨌든 쭉 우상향을 하긴 하네요. 네,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큰 방향은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네. 우리의 돈 가치가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좀 슬픈 얘기지만 예. 좀 그런 상황이라서. 급격하게 떨어진 지금 1,400 한 10몇 원, 1,400 혹시 밑으로 가면 이거는 좀 많이 사둬도 괜찮겠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구리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는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네. 구리요? 올타임 하이여서 구리. 네, 구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구리구리. 맞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공급 부족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생산 관련된 광산에서 뭐 이제 뭐 질병도 있고요. 그다음 기후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또 이제 데이터 센터나 또 뭐 방산 관련된 수요가 또 늘어나고 방입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좀 늘어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LME 기준으로 14,000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높은 거고 원래는 13,000이 넘어갔을 때부터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재고 문제가 따라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재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광산이나 이런 노이즈가 생겨도 또 그렇다고 또 치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소강 상태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 구리 가격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 네. 전선이나 인프라 쪽은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선주나 뭐 LS 그룹이나 뭐 이런 쪽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최근에 고려아연이 이제 금 가격까지 높아지니까 구리랑 금 관련해서 갑자기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교집합이잖아요. 네, 네. 교집합이기 차트 한번 때문에. 보이세요. 고려아연 차트입니다. 네. 좋은 센스였어요. 네. 네, 고려아연도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네. 물론 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음.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는 코퍼죠. 네. 닥터. 네, 닥터 쿠퍼. 네. 그래서 이 저점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90만 원대에서 100만 원, 120만 원대가 올라왔으니까 2-30% 이상은 좀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금속 쪽이 요즘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원래 금속들은 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돌림이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도 약간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더 환호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것도 한번 볼까요? 오늘부터 동전주 관련돼서 음. 네, 뭔가 좀 바뀜이 있죠? 동전주. 네. 이제 상패나 이 기준 네, 높아지는 거요. 네, 정리해야죠. 그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모나미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애국주로 이제 테마로 움직였던 게 뭐냐면 시가총액 기준이 100억 정도 높아졌어요. 모나미 여기서 얘기했나 우리? 얘기하셨었네. 모나미 여기서 얘기했는데 얘기하셨었네. 모나미를 그때 얘기했는데. 다른 분이 아마 아, 얘기하셨을 그래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는 했어요. 모나미가 올라가지만 요번에 이제 8.15 기념으로 상품 나오는 것들이 급등한 적이 하루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다라고 멘트를 드린 적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상장 폐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상장 폐지 기준이 높아지는 상황, 그 기준이 높아지면서 상폐를 당할 뻔한 우리나라 국내에 좀 로컬 기업들이 있어요. 상장사 중에서 그런 것들은 좀 뉴스 타면서 소비자들 그냥 돈을 배팅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너 살아라. 그래줬네? 네, 그래서 모나미 이런 것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미 한번
급등이 세게 한번 나왔습니다. 예, 아마 트레이딩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국주 좀 많이 돌았고 네. 요즘에는 약간 좀 소강 상태이기는 합니다. 애국주. 네. 네. 약간 밈처럼 이렇게 간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거 망하면 안 되니까 너네 이게 상장 폐지 되지 말아라 해서 그 약간 커뮤니티에서도 뭐 나 500만 원 샀어요. 뭐 나는 300만 원 샀어요. 이런 식으로 인증해요? 약간 17반 네, 모아서 이렇게 했었던 게 많이 돌긴 했었습니다. 어허. 볼펜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주식들. 다만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좀 정상화를 네. 위해서도 좀 빠져야 될 기업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네. 네, 그런 기업들 이게 우리가 뭐 인정으로만 뭐 운영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장 뼈아픈 구조 조정인데요. 그래도 한번 통과 의뢰로서 네. 밟고 넘어가야죠.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게 우리나라가 너무 세게 아니 괜찮아요. 네, 좀비 기업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네. 너무 많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종목 우리 포트 중에 네. 마이너스 70%짜리가 있다. 음. 같은 친구입니다. 우리 계좌를 성장하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막는 친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네. 사실은 우리나라 지수 평가를 봤는데 많이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좀 퇴출될 거는 물론 근데 이 얘기를 드리면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상장 폐지 방향으로 가면 사실 주식이 토막 나거든요. 왜냐면 상장 적격성 실사 검사가 들어가면 실질 검사 들어가면 이게 열받는 게 뭐냐면 그 사이 막 유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상패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개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막 유상증자 해갖고 자기들끼리 막 주식도 늘리고 막 하는데 그냥 걸리면 한 90% 날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리매매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너무 슬프긴 한데 아무튼 전체 시장을 위해서는 좀 네. 기준이 강화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총액 그 선이 있었잖아요. 아, 투자하실 그렇죠. 때 그렇죠. 네. 정보. 예. 저는 개인적으로 3천억 이하는 안 합니다. 아하. 3천억 이하는 돈단이다. 아니 시총 3천억 이하 기업엔 투자 안 한다. 그러니까요. 오케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기준이 좋죠. 네, 너무 그래서 좋죠 그런 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사실 한 8천억 이상으로만 고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8천억 실적이 좋아서 8천억 위로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이나 물론 이제 좀 시가총이 낮은 종목군들 중에서 밸류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 기준이 계속 높아지는 게 확실하고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뭐 연간 전망이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은 좀 해보셔도 되지만 그런 걸 내가 잘 못 보는 상황이라면 일단 시총이 높은 걸로 하시면 그래도 좀 안전하긴 하죠. 네, 최악으로는 가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네. 아 오늘 삼성 전기가 세네요. 아 보고서가 잘 나와서 그런가? 보고서 잘 나왔고. 네. 네. 회사 어디서 편입한다 그랬죠 이거? 12%. 네. 네. 근데 오늘 뭐 그런 모건 리포트 스탠리 최우선주 뭐 나오는 네, 거. 그거에다가 반도체가 원래 움직이면, 그러니까 효율성과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산업군들이 원래 우리나라 좀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삼성전기를 필두로 뭐 기판이나 MLCC 이런 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맞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하이닉스 지금 8%까지 올라왔는데 네.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처음부터 지지부진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네. 9.67 정도까지는 거기가 정상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좋고 수급이 좀 더 들어와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그래서 5,700억. 삼성전기가 그때 이제 늘상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벌어지면서 우리 애널리스트의 무용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이 있었죠. 실제 네. 국면이 안 맞은 적도 있고, 근데 하락할 때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타겟 프라이싱을 높였던 삼성전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네. 한번 보죠. 네, 조금씩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니까. 아하. 그렇죠. 요게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에서 100만 원 떨어졌을 때도 목표 주가를 안 떨궜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드문 케이스이기는 한 겁니다. 그거 버티기 힘들어요, 애널리스트. 왜냐면 강제적으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서 네, 그때 샀어야 되네. 그죠? 근데 그건 지나고 그게 껄무새 아니요, 여전히 사고 파는 건 본인이 이제 네네. 마음대로 하는 건데 네. 우리는 그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아 그 직권. 네, 예, 1, 4, 3. 좋습니다. 아 3, 4, 1인가? 네, 어제 외국인하고 치셨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오시라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외국인도 좀 기발하다. 이거 보시면서 네. 오셔야 되잖아요. 네. 외국인 글로벌하게. 네, 그래서 맞아요. 가능한 이제 좀 외국어를 많이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두 분이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 투자자도 오셔야 되고 일본 투자자, 중국 투자 다 와야죠. 8월 22일 날 외국 분좀 오신다면서요? 따자하오죠. 아하. 네, 오, 따거. 이라시아이마세. 오 이라시마스. 잠마. 네, 스고이 됐네. 네, 봉주루. 네. 있는 거 다 나오네. 네, 좋습니다. 쿠텐탁입니다. 네, 우리 하나래 하보노. 네네. 네, 번호 하보노.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아닙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가 나요? 아니면 좀 그래도 좀 진중하게 우리 또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좀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 뭐 너무 재밌게 잘 해주시니까 음.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하보노가 시켜서 하는 걸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기관 수급이 좀 오늘 아하. 많이 들어와 줄 수 있어요. 드디어 쌍끌이군요. 네, 쌍끌이가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오고 있으니까 쌍끌일 때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쌍끌이 때. 쌍끌이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제가 시킨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보노님 잘 다녀오시고 네. 어디 가세요? 안 갑니다. 근데 다녀오시라고 할 때 왜 얘라고 했죠? 이제 가야 되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어떻게 수도 다. 있습니다. 네. 네. 보내드리죠. 자 우리 하보노님 잘 가시고 네. 다음에 파이팅 하시기 봐요.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